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단이나 동성애 관련 보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중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군선교 활성화를 위해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을 실시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타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주 노동자를 위해 건강검진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와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김소엽 유명해 작가의 시화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이 언론의 표현을 제한하고 특히 이단이나 동성애 관련 보도를 막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를 만나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단 관련 보도 시 언론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정안은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발생하게 한 경우 언론 등의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합니다. 전년도 언론사의 매출액을 감안을 해서 손해배상액을 잡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고 규모가 큰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광고 매출액이 큰 언론사들은 이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권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시 원래의 보도 시간이나 분량의 2분의 1 이상 정정보도를 하는 강제 조항도 담겼습니다. 문제는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이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언론중재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특히 기독교계 언론사를 포함해 다수의 언론사에서도 이단 관련 보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비밀리에 종교활동과 포교가 진행되는 이단의 특성상 취재원의 제보로 이단 피해 사실이나 활동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가 상당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조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단 보도를 할 때 기자가 들어가서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다가 나오신 분들을 취재한다든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단 단체 등에서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열람 차단을 청구한다든지 손해배상을 과하게 요청한다든지 기사 내용의 사실 입증을 위해 이단 측의 취재원의 정보를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단체의 보복을 배제할 수 없고 취재원은 앞으로 제보를 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동성애 관련 보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법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군중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군선교 활성화를 위해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을 실시합니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은 매년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이뤄지는 신규 세례자 6만 명과 기존 세례자 4만 명을 군인교회에서 양육해 10년간 100만 명의 청년들을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장병들의 신앙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역 후에도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 거점교회 파송에 힘쓸 예정입니다. 군선교연합회 측은 양육받은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거점교회가 꼭 필요하다며 한국교회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선포식은 오는 10월 7일에 개최됩니다. 타지살이는 그 누구라도 편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착하기까지는 일상생활과 건강 등 숱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특히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겐 이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져 주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교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를 위해 건강검진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병원.
이른 아침부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모인 이들의 모습이 분주합니다. 오늘 검진을 받는 이들은 다름 아닌 포천의 이주 노동자들. 난생 처음 받는 건강검진에 다소 긴장된 모습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좋다고 말합니다. 10년, 한국에 10년 됐어요. 건강검진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이 프로그램이 많이 고맙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며 농장과 공장 등에서 일하는 이들 대부분은 정부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으로 그동안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를 위해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올 초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이웃을 돕기 위한 헌금을 마련했습니다. 요셉의 창고란 이름을 붙인 것도 성경에서 요셉이 흉년기에 애굽의 백성들과 이웃나라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눴던 데서 착안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모금한 결과 매월 30명씩 1년간 40만 원가량의 건강검진 혜택을 360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포천시는 교회의 선한 사역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고 지난 5월 교회와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는 의료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주 노동자를 선정하고 교회는 병원과 협력해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교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민관이 함께 힘을 보탠 겁니다. 건강검진과 함께 치과 치료도 병행합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된 떠이 씨는 이번 가을 생애 처음 치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위쪽 어금니가 모두 빠진 상태였지만 진료비 부담으로 치과를 가지 못하다 교회의 도움으로 치과 치료를 처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이토록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역에 힘쓰는 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복음을 들은 이들이 고국에 돌아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 당사자 1차적 선교 대상이긴 하지만 좀 큰 그림에서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선교지에 진짜 필요한 선교 조력자들을 보내는 그러한 역할들도 감당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코로나로 해외 선교가 어려워졌지만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땅끝 사람들이 250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돕는 게 선교의 시작이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시와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김소엽 유명해 작가의 시화전이 올해 2월부터 순회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받은 은혜를 시와 그림에 담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합니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광명 참 좋은 교회 김예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털어도 지워지지 않는 때 물속에 넣어 불린다네. 아무리 고백하여도 남아있는 죄 사랑의 물속에 불린다네. 뜨겁게 내려쪼이는 햇살 아래 두 팔을 벌리고 빨랫줄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찢어지는 아픔을 알았네. 아, 나는 비로소 하얗게 표백되었네. 평생 수채화가로 살아온 유명해 작가의 작품에는 일상의 소재 속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김소엽 시인의 신앙시에 영감을 받아 시를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화가였던 어머니를 따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유 작가는 성경 속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 그때부터 시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아, 신앙시, 시화를 제작해서 순회전을 하면 시를 읽는 사람들이 마음에 좀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꿈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제 숙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의 명제가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한 사람에게라도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올해 2월부터 시작한 김소엽 유명해 작가의 시화전은 9월 한 달간 광명 참 좋은 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혼돈, 우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뜻을 담았다고 유 작가는 밝혔습니다. 김소엽 시인의 신앙시에는
40대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게 되며 겪은 아픔과 신앙생활의 어려움 등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내용이 유 작가는 물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유 작가는 시를 옮겨 적고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며 그리고 보면 글씨뿐이지만 이 속에 담긴 무한한 복음의 힘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화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받는다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얼마쯤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는지 모르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선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우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그걸 이루면 되는 거죠. 저는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꿈을 가지고 아주 벅차요.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 작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받은 은혜를 이웃과 사회에 전하고 싶다며 기독 미술인으로서 받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평생 그림을 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엽 유명해 작가의 시화전은 올해 12월까지 서울과 수원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강담심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망교회가 창립 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망교회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방역 기준을 준수하며 전도와 예배에 힘써왔습니다. 교회는 창립을 기념해 기부받은 쌀을 어려운 성도와 취약계층에 말씀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디자인미술학부장인 황정혜 교수가 23일 2021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황 교수는 페스티벌 전시와 세미나 행사에서 한국 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황 교수는 뜻깊은 자리에서 공로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계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가 내달 1일을 시작으로 8일에 걸쳐 네이버 TV 온라인 극장 아트 컴퍼니에서 생중계됩니다.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는 아시태지 어린이 연극제 올해의 우수작, 여자 연기자상 등을 수상한 명작으로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번 공연에선 마술쇼와 애니메이션, 관절 인형극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됐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관련해 신규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위중증률과 치명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음 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2주간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는 4주 중 발표 예정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지 약 이틀 만에 시기상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리태성 외무성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남북관계 회복을 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이 1년 사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증가 속도는 다른 연령층의 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빠릅니다. 2030 세대의 전년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2분기 기준 12.8%로 나머지 연령층의 증가율인 7.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분기 현재 26.9%로 작년 2분기와 비교해 0.9%포인트 커졌습니다. 청년층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많은 25.2%를 차지했습니다.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직격탄을 맞은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10월 14일로 예정된 코스피 상장을 11월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상장 연기 이유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수익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350조 원대 부채를 짊어진 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23일로 예정된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헝다가 발행한 달러 채권을 보유한 한 미국 투자자는 전날까지 헝다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헝다는 23일 달러 채권 이자 8,350만 달러, 우리 돈 약 993억 원과 위환화 채권이자 약 425억 원을 채권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헝다는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이자 지급 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미봉책을 썼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 경제가 부동산 경기 둔화로 내수가 압박을 받고 있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중전 8.5%에서 8.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5.5%에서 5.2%로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부동산 시장의 냉각을 중국 경제 전망 수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7, 8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도 중국 경제의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바백스가 승인이 나면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배분될 수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단백질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90%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미의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파라과이 강의 수위가 1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파라과이 당국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을 지나는 파라과이 강의 수위는 기준 대비 마이너스 55cm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일정 중량 이상의 선박은 강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최저 기온은 18도 안팎까지 내리겠고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언론의 표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